네, 안녕하세요. 학계이신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 지도 전략을 했습니다. 지도 전략을 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지도해야 될 그런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죠. 근엄하게, 강하게 액센트를 주면서 여러분 조금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학습 전략이죠. 여러분이 이제 활동입니다. 아까 여러분은 처음에 이제 말미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무슨 역할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학습에 바로 뭐다? 조력자와 촉진자 역할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죠? 어떻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촉진자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교과에서, 교육학에서 많이 들었던 빨판 역할을 하는 거죠. 비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좀 여유롭죠. 편안하게.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런 표정처럼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룰루루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화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데 나는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어떻습니까? 관찰하죠. 관찰. 그러면 여러분한테 관찰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관찰 일지를 적겠죠. 관찰 항목들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들이. 그러면 그 항목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학습 어떤 활동들을 쭉 관찰하면은, 그러면 그 관찰하는데 이제 여러분 내용이 학습 능력이라는 거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지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고 어떤 점이 그렇죠? 개선점이 있는지, 그랬잖아.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촉진시켜 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단기간에 그렇잖아.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바로 기간을 단축시켜 줄까, 합격의 기간을.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렇잖아.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 내용을 우리는 제3강 여러분 학습 전략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자, 학습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이제 이 학습 전략은 여러분들의 바로 뭐다? 이 수험생 중심입니다. 수험생 중심. 수험생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동 중심이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과정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계속 뭐는 일어나야 됩니까? 자기 점검, 회의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상인지 전략을 계속 구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첫 강의할 때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랬죠. 그것처럼 자기를 계속 다독거려 나가는 겁니다. 1년에 수험 공부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에너지 고갈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세요. 자기 점검표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합격 점수를 진단합니다. 이 진단에 따라서 이제 자기는 바로 뭐예요? 노력할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소위 말해서 100점 만점에 나는 진단 점수가 90점이더라. 그러면은 바로 90점 같으면 우리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90점만 잘 관리하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60점이더라. 그렇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75점이 되기 위해서는 15점만 높이면 되죠. 그러면 15점을 높이는데 어떻게 전략을 쓸 것인가? 그러면 나는 해보니까 뭐 하는 거야? 객관적인 데이터 점수가 40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40점 같으면 바로 합격이 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갭의 차이를 1년 만에 메꿀 것인가, 2년 만에 메꿀 것인가, 3년 만에 메꿀 것인가, 이런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1년 만에 합격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 3년 만에 하는데 1년에 느긋하게 아니죠. 그러면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30%.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7대3의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합격 목표를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학습 로드맵을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화된 바탕으로, 자기 진단을 바탕으로 이제 목적을 설정을 합니다. 합격 목표를 설정하죠. 그러면 자신의 학습 상황을 바로 점검을 해서 학습 전략을 구상합니다. 나는 직강을 들 것인가? 나는 인강을 들을 것인가? 1년에 올인을 할 것인가? 일 병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할 것인가?
간헐적으로 들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그만큼 자, 제일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건 전부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이 학생이 제일 합격률이 높겠죠. 그렇지 않아요? 1년 올인하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는 바로 하려면은 바로 비용과 시간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노력. 이거죠. 세 개잖아요. 그죠? 이 세 개. 그러면 내가 일을 병행한다면은 이게 빼앗깁니다. 이것도 빼앗겨요. 그 대신 비용은 바로 내가 경감할 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점인 대신 이 두 개가 많은 거에 약점이 생긴다.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은 보면은 비용이나 시간은 바로 그렇잖아. 비슷하다. 그럼 시간이 이 인강보다는 이 인강이 훨씬 더 바로 직강보다는 어떻습니까? 많이 소비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기서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직강을 강의를 들으면은 보통 6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인강을 들으면 6시간을 꽃방 모니터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인강을 하는 거에 하루 종일 듣는다는 건 입신의 경지입니다. 대부분 스킵하거나, 그렇죠. 발췌도 가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맥락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맥락을. 그 다음에 또 혼자 공부하니까 상호 텍스트 맥락이 동료학습이 안 됩니다. 그죠? 상호 점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꾸 인강을 듣는 학생이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쓰면 바로 이 실강에 와가지고 바로 같이 공부하는 학습이라든지 방법이라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객관화된다는 겁니다. 혼자 임용은 대부분이 공문하고 다르게 주변에 많이 볼 수 없습니다. 학원에 오지 않는 이상은 임용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있기는 있어요. 동고과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교과이기 때문에 또 달라요. 공부하는 스타일은.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국어과가 제일 치열합니다. 경쟁률. 다른 교과는 1년 만에 금방 되는데 많아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학습의 어떤 강도가 그렇게 그렇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국어가, 임용 중에서는 국어가 경쟁이 제일 치열하고 그 다음에 학습 강도도 제일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일반 다른 교과하고 다르게 똑같이 하는 게 등가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다른 교과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걸 잘 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그거 보세요. 우리가 요즘 선생님 자꾸 스포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스포츠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뭉치야 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른 스포츠의 레전드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금메달 따고 하는 게 탑인 사람들도 축구를 하는 데 오면은 바로 못 하잖아요. 그 다음 신체가 좋고 있는데도 90분 동안 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쥐도 나고 이러죠.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똑같은 근력이고 근육이지만은 바로 축구 근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쓰는 근육이 다르니까. 그렇죠. 지구력이나 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레전드지만 여기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목이 다르면은 그만큼 자질과 역량과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등가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자신의 배경 지식과 지금 아까 그 배경 지식이라는 게 아까 객관화된 게 있죠. 자,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가 배경 지식이 객관적으로 제일 많다고 보잖아요. 물론 그 학생이 제일 많은 게 아니에요. 나는 많은 거에 조금 많은 거에 대학교 들어갈 때는 조금 남보다 노력을 덜해서 적게 들어갔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거에 그랬죠. 공부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에 배경 지식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객관적인 하나의 수치일 뿐이지 합격하고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리한 고지는 맞지만 그것이 절대성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인 지식을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과 학습 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떼기로 할 것인가 질을 줄 것인가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재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교재들을 아까 여러분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설계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장문에서 이제 바로 보면은 계획하기가 됐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하기, 조직하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생성, 조직. 그러면 이제 우리 전략일이 바로 바로 이런 4단계 학습으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계획을 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짜놓은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됩니다. 이 이상 좋은 설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임용을 많이 했습니까? 선생님이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합격을 해봤습니까? 선생님이 합격을 많이 시켜봤습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바로 강사 경력이나 자질이나 능력과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방법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바로 합격 전략이라는 걸 해서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선생님 매년 합격 전략을 하지만 조금씩 바뀌잖아요. 왜냐면 매년 업그레이드 된다.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조력을 해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하나의 판단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판단.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설계하지 뭐 이대로 하면 되면 여기다가 자기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기본 하드는 선생님 거 쓰고 거기다 소프트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맥락에 맞게끔 바꾸세요. 그래서 분석과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바로 이 계획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갑니다. 1월 달부터 철저히 이제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때는 뭘 하느냐 하면은 자, 이 단계에서는 양은 많게, 알겠죠? 양은 많게, 속도는 빠르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횟수 반복은 또 많게.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바로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훑기.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나중에 뒤에서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단계에서는 훑기를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 전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계속 익히세요. 눈으로. 빠르게 생소한 게 없도록.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접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공부하고 나도 한 개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책 보면 봤던 거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N수생들은 바로 많은 거예요. 전전도 학습 결과를 봤더니 조금 더 많은 거예요. N수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N수생이 가장 큰 문제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개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초수생과 N수생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많은 거에 많이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자신에 맞게끔 어떤 학습량을 조절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중요도 평정에 따라서 그래 범위를 확 좁힙니다. 이제 쫙 많이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기출까지 이제 첫 번째 했으니까 그랬잖아요. 기출 이제 1월 달에 이제 1, 2월 때 자꾸 보죠. 나중에 이제 과목별로 하겠습니다만은 기출은 여러분 풀지 말고 자꾸 읽으세요. 그러니까 1, 2월 때는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래 이 말입니다. 자꾸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3, 4월에 가면은 2단계 전략으로서 이제 우리는 뭐로 갑니까? 1, 2, 3, 4월 때는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5, 6월 달에 가면은 선택과 집중, 5, 6, 7, 8 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확 좁혀라 이 말이에요. 나는 3배수냐, 6배수냐, 9배수냐.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의 배수를 중요도에 따라서 확 좁혀라 이 말. 이럴 때는 이제 바로 정독을 합니다. 정독. 알겠죠? 정독.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 많은 거에
정독을 하면서 리사이트 합니다. 리사이트, 암기합니다. 암기하기. 알겠죠? 여기는 훑어읽기입니다. 훑어읽기. 알겠죠? 훑어읽기. 훑어읽기. 그렇게 해서 반복의 획수를 많이 줘라. 그럼 전체 흐름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단계에서 와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바로 문풀이나 테마 문풀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바로 대부분의 이제 테마 문풀을 할 때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습니다. 한 문제 푸는데 뭐예요? 90분 해도 좋아요. 정확도를 기합니다. 정확도. 근데 모의고사를 풀 때는 바로 뭐 하나? 시간 안에 점수를 맞춰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푸는 점수가 어떤 특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총량을 높이는데 시간 안에 다 문제를 푸는데 못 푸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테마 문풀이나 진도본 문제를 할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그렇죠. 한 문제 4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진도 양에 관계없이. 여기는 이미 바로 뭐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집중해서 정확도를 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단계는 2단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전략이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학습할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설계를 잘합니다. 하루라도 놀면 안 됩니다. 자, 1일 학습. 일주일 학습, 1개월 학습, 단계별 학습, 학습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것을 학습일지를 작성하세요. 학습일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평가에서 바로 자료처리입니다. 포트폴리오죠. 수행평가잖아요.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료철 평가에 보면은 상시적이고 누가적이고 반복적이죠. 그러면은 뭘 한다 그래? 자료철을 하면은 그 학생의 바로 학습 과정과 발달 과정, 능력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수정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습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학습일지. 학습 노트가, 이는 바로 우리가 지스쿨에서도 학습일지 교재 책을 하나 줍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학교는 이제 파일로 다운받아도 되고 책이 이제 있어요. 파일들, 책들이. 여러분 시중에 가도 여러분 학습일지 많이, 선생님이 이제 그 파일 적는 일지 뭐예요? 모형을 줄 겁니다. 모형을. 그걸 이제 하나씩 매일 적어가지고 그걸 뭐나 파일처리에 처리하면 됩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적어가지고. 그렇죠. 뭐 한 권으로 된 책을 엮어서 선생님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그렇잖아. 비용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되니까 매일 많은 거에 그 파일을 하나씩 줄 겁니다. 매일 적을 수 있도록. 일주일치.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루씩 공부했던 걸 적어서 파일에 쳐놓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뭐입니까?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바로 합격 많은 거에 수기가 되는 겁니다. 학습 전략이, 합격 전략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걸 여러분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제시해 주면 제일 좋은 따끈따끈한 합격 전략이 되겠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거의 다 배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정합니다. 그럼 1일 학습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은 공부는 바로 뭐야? 기준이 시간입니다. 그렇죠? 양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 나는 10분 안에, 나는 1시간에 100페이지를 보겠다. 나는 10분에 10페이지를 보겠다. 이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과 양을 정해야 돼요. 시간과 양. 나는 1시간에 200페이지를 보겠다. 정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독을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학습을 하면서. 그러면은 바로 큰 목차별로 봐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발췌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발췌독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우리는 자기가 학습 방법이 결정. 그러니까 1일 학습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 모든 양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설정되면 시간과 양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정하고 학습량을 시간 안에 이제 했으면 무조건 점검 조절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을 정한 3시간 할 것인가 4시간 할 것인가. 이는 과목별입니다. 알겠죠? 과목별. 그 다음에 책 한 권을 다 볼 것인가, 단원 1단을 할 것인가, 2단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이죠.
이런 요약 정리 점검. 이 방법을 계속 써야 됩니다. 하루에. 시간입니다. 시간. 양이 아니에요. 보통 학생들은 보면은 바로 뭐예요? 어떤 단어를 특히 수학이나 이런 거 여러분 수능 때 한번 잘 보세요. 문제 풀다 보니까 나는 1시간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때요? 바로 2시간도 하는데 한 문제, 두 문제 풀다 끝나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는 바로 이 한 거는 일주일 만에 뗀다. 이 한 거는 3일 만에 뗀다. 이 한 거는 한 달에 한다. 이렇게 바로 그 시간 안에 그 양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일주일에 2회도 간다. 하루에 3회도 간다. 등등 이런 하는 게 방법을 설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공부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공부 하는 거에 완전학습을 해나가는데 이때 완전학습의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근데 왜 독서 교육론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공부를 하는 거는 배경지식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지? 배경지식. 배경지식 익히는데 독서 교육론 중에서 교수학습법이 가장 지금까지 좋은 완벽한 바로 바로 전문적 읽기 방법이 바로 예수께서 리알입니다. 그럼 요 방법대로 하세요. 예수께서 리알. 그러면 학습절에는 바로 말은 거예요. 훑어읽기하고 예측하고 질문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쭉 한번 훑어보고 오늘 뭐를 공부할 것인지, 뭐를 알아야 될 것인지를 먼저 설계합니다. 이는 KW의 K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본시 학습을 하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바로 학습한 후에는 리사이틀 리뷰를 합니다. 암기하고 점검 조절을 합니다.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목별로, 단원별로, 모든별로. 알겠죠? 선생님 지금 합격 전략도 1강, 2강, 3강을 할 때 바로 1강 할 때 바로 하는 게 앞에 하는 거 도입부를 하면서 전체 안내를 했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전략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마무리했죠. 다시 또 바로 하는 거예요? 2강 할 때 1강에 했던 걸 끌어와서 또 환기했죠. 또 지금 전략하고 마무리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방법을 합니다. 예수께서 리아를 잘 활용하세요. 그렇죠?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훑어 읽고 바로 질문하고 리딩, 리사이틀, 리뷰 이 방법을 우리가 썼어요. 그럼 이게 1일 학습입니다. 그 다음 일주일 학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임용에 보는 과목이 보면 몇 과목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 과목을 어떻습니까? 과목별 범위나 난도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나는 교육학을 좀 모르겠어. 나는 문법을 잘 모르겠어. 그렇죠? 문학을 좀 약해. 이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일주일이고 열흘 이렇게 합니다. 무식한 겁니다.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이라도 당장 임용시험에 보면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본 것만 가지고도 경쟁이 붙었을 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공부는 점수별로 시간을 배당을 합니다. 점수별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 학원 강의는 보면 어떻습니까? 교육학원 월화에 대부분 강사님들이 설계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럼 월화를 강의를 듣는데 월화를 교육하는 사람이 있는데 20점밖에 안 됩니다. 20점밖에. 그러면 이 교육학을 바로 월요일에 하루에 하란 말이야. 월요일 하루. 그 다음에 바로 24점이니까 문법. 이거는 과목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문학을 일부러 선생님이 떼놓은 게 이렇게 하고 나면 한짝 사이클이 기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야? 문학은 32점이니까 이틀을 잡습니다. 이틀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주의합니다. 이렇게 잡았지만은 바로 교육한마 100% 알아 이런 건 아니에요. 거의 바로 90%를 바로 하는 거야. 교육학을 하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이 세 과목을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문법을 90% 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을 10% 훑어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종이로 한번 한 장 구조화를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점별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금요일까지만 하는 거야. 하루 과목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항상 뭐 예수께서 리아를 하라 이 말입니다. 훑어보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훑어보고 질문하고 학습할 내용을 질문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그다음에 리사이트 리뷰, 이걸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일 학습의 그 방법을 이 방법을 그대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토요일 날은 바로 겁니까? 이 5일 한 것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점검 조정하라 이 말입니다.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정리하라 이 말. 이 리사이트입니다. 알겠죠? 리사이트. 리사이트 하라 이 말. 리사이트. 암기하라 이 말. 정리하고 조정하라 이 말. 이거는 일거 후 전략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구조화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픽 조직하라, 그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1월 날은 바로 요걸 말하는 거 리뷰하라 이 말입니다. 리뷰, 점검 조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일주일 공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토요일 날은 그 당주에, 이 토요일 날은 보면 어떻습니까? 이 토요일 날은 그 주에 걸 정리합니다. 거주. 당주에 걸, 그죠? 거주의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1월 날은 바로 뭐예요? 만약에 일주 같으면 일주일 것을 정리하고 일주일 것을 하는 거예요. 점검 조정합니다. 그러면 2주차 같으면 바로 하는 거예요. 2주차 이렇게 학습하고 2주차 걸 정리하고 요 1월 날은 1, 2주차를 하는 거예요.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3주차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토요일 날은 3주의 내용을 한 것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뭐나? 1월 날에는 1, 2, 3주차 걸 하라는 겁니다. 4주차는 1, 2, 3, 4주차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반복 학습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복 학습이. 그러니까 임용의 시험에 공부를 딱 하면은 합격 때는 그러니까 하루라도 쉬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안 쉬고 어떻게 하느냐? 일도 생기고 그럴 때. 그러면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집중을 못 했잖아요. 7시간, 6시간. 그러면 7시간을 못 해요. 뭐 불가피한 아프거나 뭐 다른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시간을 바로 나는 3시간밖에. 그러면 7시간, 10시간 할 수 있는 양을 3시간에 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해야죠. 그날이 성과를 봐야 되잖아요. 잠을 더 깨다든지. 다른 일이 더 바쁜 게 있었으면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 투자를 했으면 공부하는 시간을 압축해서 바로 뭐예요? 10시간 할 걸 나는 속도를 더 많이 낸다든지, 집중해서 한다든지, 압축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뭐네. 그 주에 정해진 진도의 양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정해진 양, 그 주에 정해진 양, 그 다음 한 달에 정해진 양, 이걸 철저하게 뭐예요? 성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취된지 안 된지 매일 일지로 적으라 이 말입니다. 일지로. 성취되면은 해피. 그지? 해피 막 그림 그리시고 이제 예쁘게. 저 초딩들 뭐 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바로 뭐야? 나는 반쯤 하면은 뭐 눈물 찔끔 하든지.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죽 썼다 못했다 하면 뭐 완전 뭐 드르륵 OTL 뭐 죽었다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죽은 날이잖아요. 공부 못했으니까. 아니면 떨어진 날입니다. 그죠? 합격. 그럼 뭐 내가 그 일주일 양을 하더라도 합격점. 뭐, 캐릭터 그리세요. 알겠죠? 그날 학습 못했다. 불합격점 받아가 뭐 눈물 콧물 뻗는 거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냐, 경각심을 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냐, 공부할 때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좀 유치한 게 좋습니다. 유치한 게. 알겠죠? 이런 방법을 이제 알아. 그러면 1개월 방법은 아까처럼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월만 하는 거예요. 1주, 2주, 3주, 4주가 자꾸 늘어나죠. 그러면 2달째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5주 거, 6주 거, 7주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월 날이 계속 바빠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아, 그거 몇 주 걸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앞에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암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뭐나 10분만, 5분만 해도 쫙 떠오릅니다. 그만큼 반복을 이제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련이 되어 있잖아요. 숙련이.
그게 이제 자기가, 그러면 그게 숙련이 돼 있다. 자, 나는 도저히 뭐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뭐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도록 했던 게 나는 3월 달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되더라. 그럼 뿌듯하잖아요. 자기가 성취감. 자기 성취감이 생기죠. 그러면 자기 존중감에서 이거 자기에 대한 많은 거에 칭찬이 생기죠. 그러면, 와, 나는 합격이 가까워졌구나. 나 되겠구나. 역시 나야. 그럼 또 칭찬하고.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이제 성취돼 가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꾸준히 했는지 아닌지 하는 점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학습일지입니다. 학습일지를 꾸준히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바로 강의를 할 때 자료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점검을 하면서 바로 뭐다? 중요도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학습 정리를 할 때는 꼭 알아야 될 거, 중요할 거, 나올 거죠. 꼭 중요하다는 건 원래 나올 겁니다. 원래 나올 거. 그 단원의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출제될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험은 무조건 출제될 게 아무리 중요해도 출제된 거는 중요하지 않죠. 이미 흘러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바로 표시를 하고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흐뭇해집니다. 그죠? 축적된 지식이 많아지면서 많은 거예요. 가슴이 벅차고 머리도 그렇지.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 여기가 가벼워지면서 여기가 벅차오르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여기가 무거워지고 여기가 텅 빕니다. 흐해지고 머리가 아주 깨질 때도 아파요. 이러면은 바로 공부가 안 됩니다. 걱정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는 가볍고 맑아지고 산뜻해져야 됩니다. 여기가 뿌듯해지고 벅차오르고 가슴 벅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뿌듯해지면 발걸음이, 행동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져요. 여기가 무거우면 오만상 찡그려. 여기가 뭐 돌덩이 하나 울고 앉았으니까 오만상 찡그려지고 이게 무거워서 그런거리도 터득, 표정도 우거지상해. 그치? 말을 해도 짜증과, 그치? 바로 분노와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게 그 일주일, 이주일 자기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로 전체 내용을 상위 구조로 이제 학습하는데 우리는 바로 정해진 관계 암기하는데 우리는 이 전체 구조화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놨죠. 문법 같으면 구조화가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이렇게 바로 문법입니다. 그러면 문법에 이렇게 전체가 바로 4개 영역이죠. 그러면 어문론입니다. 상위 구조죠. 어문론 안에는 바로 이렇게 어문, 어문체계, 어문변동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게 전부 우리가 말하는 문법에서 의미 관계죠. 상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문 안에는 다시 또 많은 거야. 3개 있죠. 음소, 운소, 변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바로 또 하위 구조가 없는 게, 그러면 제일 하위 구조는 예시가 되겠죠. 예문. 근데 시험은 바로 요 예문이 시험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죠. 시험 문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쓴다는 거는 요걸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요게 정답이죠. 요게 정답. 그렇잖아요. 그럼 변이하면 또 많은 거야. 그럼 운소도, 음소는 이제 우리가 바로 그렇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이제 또 되잖아요. 그러면 운소는 바로 많은 거야. 고저, 장단, 강약,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변이하면 바로 우리가 바로 이제 초성에 있을 때나 종성에 있을 때니까 바로 유성음 사이에 있을 때인가 따라 다르죠. 어문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체계화시켜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화법도 우리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잖아. 화법도 우리 보면은 보세요. 화법은 모든 국교로는 이 4개, 5개, 그렇죠. 영역으로 돼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이제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디에서만 2차 면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면접할 때는 이걸 익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주로 요 3개입니다. 요 3개. 내용, 체계, 교사수, 방법, 평가. 여기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내용 체계는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지식과 기능, 전략, 태도, 실제 이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 안에는 또 많은 거예요. 이렇게 화법의 특성, 요소, 유형, 매체. 그럼 특성 안에는 또 많은 거예요. 네 개가 이제 들어있죠. 구두 언어가 있고, 그랬잖아. 이 구두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섭 행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사소통 행위가 있고, 그렇잖아. 문제 해결 행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법 요소는 바로 많은 거예요. 맥락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자꾸 익혀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체를 구조. 그러면 학습하고 이걸 이제 여러분, 이걸 미리 쓰면 이제 이렇게 한 장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 조절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확인학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바로 아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문학 지식 구조화를 보면 체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 장 공략법에도 보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임용국어 공략집이나 문학 필수 지식 구조화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으로 이제 우리는 출제 영역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든지 이거죠. 예측하는 학습을 하세요. 원래 이런 게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문법은 나온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나온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고, 교과는 바로 많은 거예요. 사이사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 똑같은 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문법은 나온 것이 계속 나옵니다. 문법은. 근데 교과는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국교리나 문학은 바로 사이클의 영역이 다르죠. 그러면 그 사이클을 알려면 전체 영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체 한 장 구조를 알아야 다음에는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그 나오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오는 사이클. 그 사이클의 흐름을 짚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보다는 내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이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면은 이제 그걸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바로 구조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한 장 구조화나 필수 지식 구조화에 여기 들어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바로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70대 30 법칙을 잘 이용하세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걸 이제 했으면은 중요 범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30%만 공부를 하라 그랬죠. 30%를 바로 시간의 70%를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보면 30% 범위를 시간을 70%를 투자하라.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30%밖에 안 남았죠. 그럼 우리가 쉽게 하면 10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7시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0%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3시간 동안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70% 범위를 훑을기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일 학습을 할 때 이제 방법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 그래, 이 유형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학습 내용은 선생님이 십자학습에서 선생님이 붙인 건데 이거는 여러분 개념 지식을 익히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학습할 때 가르쳐 주겠습니다만 어떤 대상이 있으면 대상에 바로 뭐를 꼭 기억해야 됩니까? 상위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바로 하위 지식.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일반화라 그러죠. 일반화.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상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대상과 유개념. 유개념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이 이제 차이점. 이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것이 바로 상호 텍스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텍스트 맥락을 하기 전에 우리는 심층적인 지식의 상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쌤이 붙여서 십자학습이라고 붙였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해 줄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까 말 단계별로 쭉 있죠. 문학은 이렇게 일단은 지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공략집과 필수 지식 구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나온 걸 바탕으로. 그 다음 문학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문학은 공략본 다마관습이 있습니다. 갈래. 이게 다마관습이 장르 구성주의니까 장르별 다마관습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작품과 상호 텍스트 학습으로 아까 뭐 십자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설명만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우리가 1, 2월달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지식과 더불어서 작품 분석을 병행해서 동시에 해나간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국교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요. 국교로는 모든 모범의 정답이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교로는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은 이제 국가에서 제공한 개론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제공한 개론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요걸 먼저 암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 1월부터 3월까지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이제 암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뭐예요? 심화 개론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국어 교훈서 있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정 개론서가 보통 한 과목별로 그렇죠. 한 3종 내지 4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생님이 요점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깊이 있는 이제 개론 지식을 할 거예요. 그걸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바로 뭐예요? 교과서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이 성취 기준별로 교과서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을 이제 실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실제 훈련. 그럼 이 공부가 전부 아까 말했던 선생님 수업 설계도 따라서 다 정해져 있죠. 그대로 이제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문법은 바로 무조건 암기입니다. 문법은 절대로 여러분 아까처럼 훑어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잡으면은 완벽하게 암기했어요.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문법은 한 방에 범위를 많이 잡아도 안 돼요. 알겠죠? 어문론 어문 중에서 어문이면 어문, 어문체계면 어문체계, 어문 변동이면 어문 변동, 한 영역만 딱딱딱 잡아가지고 완벽하게 다시는 시험 칠 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외워버려야 됩니다. 퍼펙트하게 외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능 개념을 그럼 요 방법으로 외웁니다. 개념, 특징, 유형, 예문 이 순서대로 퍼펙트하게 개념 지식을 이제 익히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법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이 이제 금방 이게 됩니다. 기출 분석은 이게 나중에 이제 기출 강의할 때도 하지만은 그랬잖아. 기출 분석의 제일 문제는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영역을 바로 뭐예요?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왔구나.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올해는 어떤 영역과 어떤 유형으로 나오겠다. 그러려면 어떤 바로 많은 거예요. 작품이라든지 어떤 영역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중요도를 이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출은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기출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상시적으로 잡지책이 있듯이 읽어야 됩니다. 1, 2월 달에도 한번 읽고 3, 4. 그러니까 항상 단계가 끝나는 시작하는 데는 꼭 기출을 전부 읽었어요. 1, 2월 달에도 전체 한번 읽고 3, 4월 달에 처음에 한번 읽고 5, 6월 달에도 읽고 6, 7월 달에도 읽고 그제 7, 8월 달에도 읽고 9, 10월 달에 읽고 항상 단계가 끝날 때는 기출을 한번 훑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출표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선생님이 자료를 제공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목과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일일 학습, 일주일 학습, 한 달 학습. 그 다음에 7대3 법칙을 꼭 지켜라. 그 다음에 기출은 바로 뭐예요? 단계별로 계속 훑어읽어라. 그렇게 하면은 바로 뭐예요?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3강의 전략을 통해서 합격 전략을 제시했죠. 이 방법대로만 여러분 따라오면은 무조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영감 있게 같이 2025학년도 합격을 우리 한대로 만들도록 합시다. 다 같이 그렇잖아.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